본격적으로 치료법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진단법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면 뭐 MRI 같은 검사를 받습니까? 어떤 진단 검사를 받습니까? 일단 환자가 이제 오셔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자가 이제 뭐 다친 적이 있는가, 허리 수술한 적 있는가, 이제 젊은 여성이면 최근에 뭐 출산을 했는가, 이런 병력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게 환자 증상과 맞춰서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고 만져보면서 통증 유발하는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골반 각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가, 천장 관절의 그 간격 자체가 닳아서 좁아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뭐 퇴행성 뼈가 자란 게 있는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CT나 MRI 같은 경우는 관절의 변형 자체가 있는지, 관절 내에 염증 소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 인대 근육 그런 데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방사선학적으로 진단을 해도 진단율은 한 5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T, MRI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싼데 진단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상 병력 테스트를 해서 천장 관절이 의심이 되는 분들은 진단적 차단술이라고 주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내 관절 속에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통증이 감소를 하면 아 여기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약이 들어가서 없어진 걸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맞구나, 그렇게 진단 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진단할 때 이 마취제를 사용을 하는 건가요? 마취제 써도 괜찮습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그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다른 부위가 아니고 그 관절 속에만 국소마취제를 소량 투입하는 거고요. 국소마취제는 뭐 자연적으로 몸에서 30분 이내에 다 분해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전합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단을 받기까지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그러니까 디스크 치료 한참 받다가 다 디스크인 줄 알고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제 잘못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나이 들어서 이러려니 또 생각하고 방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치료받지 않고 이 천장관절 증후군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증 심하지 않은 초기에 치료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 골반 변형이 점점 진행이 돼서 굳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교정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치료에도 반응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치료 반응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반 변형이 굳어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고 원인 교정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관절 질환은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사요법이 현재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진단적 차단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치료 방법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관절의 입구를 찾아서 관절 입구에 입구를 통해서 관절 내부로 바늘을 주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두 번 주사 치료하고도 많이 호전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번 반복 치료를 좀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이 관절 내부뿐만 아니라 그 관절 바깥의 인대, 근육 그런 복합재 부분에도 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원인 교정 치료 자체도 병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치료 후에 뭐 관리할 뭐 어떤 점들은 없습니까? 그 통증 심하지 않을 때에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 병행하시면서 한 2주 정도 진통소염제, 근유환제 복용하시면 호전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한 2, 3일 정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뭐 활동하지 마시고 그냥 안정 취하시면은 그 정도는 뭐 곧 회복이 됩니다. 지금 주사요법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비수술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또 수술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환은 어떤가요? 한때는 천장관절 자체를 이제 수술을 많이 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건 아니고 뭐 좋다 나쁘다 해서 막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뭐 골절이 있다던가 그런 꼭 필요한 상황 그런 때만 그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그냥 수술은 최후의 수단 아니면은 뭐 안 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 후에,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확실히 나을 것 같아서 수술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또 치료법으로 하면 재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더 계실 것 같아요. 치료 후에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재발할 수 있는지. 네, 안타깝지만 천장관절 질환이 자주 재발을 하는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수술해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거는 그래요? 네. 다리 길이 자체가 차이가 있거나 뭐 척추 측만증 원래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골반이 틀어지니까 그 원인 자체가 교정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자주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리 깔창 같은 거 통해서 다리 길이 교정하거나 측만증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평소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아니면 뭐 임신 출산 그런 것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거나 퇴행성으로 천장 질환 발생하신 분들은 뭐 도수 교정 시술이라든가 운동요법 병행을 하시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법까지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치료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잘 예방하라는 점입니다. 예방법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생활 속에서 그 골반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인 그걸 피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다리 꼬고 앉는 습관, 평소에 이렇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서는 습관 있으시면 고치시는 게 좋겠고요.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무리가 된다는 신호니까 연습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약간 좀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천장 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생소하다 생각하고 혹시 채널을 넘기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질환도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